학폭위는 뭐 학교에서도 뭐 별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낮은 처분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선 그냥 가야겠다라고 해서 가셨다가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폭위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내신평가 받아서 억울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폭위가 열리면은 열리고 나서 2주 이내에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측한테 이제 결과를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결과를 받아봤는데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다. 이럴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슷한 말 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학폭위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상대방 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결과를 낸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중에 먼저 도래한 날, 행정소송은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중에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폭위 결과가 타당한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요.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을 지정을 해가지고 학폭위 결과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지를 하게 되고요. 기간은 통상 2, 3개월 정도 걸리지만 경기도 같이 좀 학교 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교육지원청이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답변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답변서에 대한 반박과 또 재반박 이런 게 계속 이어지게 돼서 서면이 여러 차례 나가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신청인한테 보여주지는 않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 자료들을 다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원고 측도 증거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행정소송은 통상적으로 이제 빠르면 6개월 정도,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해 학생 결과가 나온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에 어떤 거를 청구하는 게 유리한가요? 나는 학교폭력을 한 적이 없다. 아니면 이건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내가 학교폭력 행위를 한 거는 맞지만 처분이 너무 과하다, 깎아달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신고가 돼가지고 가해자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나는 만지지 않았다, 억울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에서 이제 그 학생이 만진 적이 없다, 아니면 고의로 만진 적은 없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학교폭력 아님으로 처분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진행된 사건이었는데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유형이 내가 가해자 처분 4호를 받았는데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제 학교폭력 1호 처분을 받았는데 학교폭력 아님으로 받고 싶다, 가능하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실제 사건에서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한 학생이 이제 욕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요즘 학생들이 욕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것이 누군가를 비하하려고 한 욕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의 언어 습관으로 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이제 처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후에 학폭위 결과를 바꾸고 싶었는데 바뀌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심판 거침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모두 기본적으로는 학폭위에서의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폭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한 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하는 경우에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학폭위 결과가 잘못됐다, 위원들이 잘못 처분을 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제 변경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폭위는 뭐 학교에서도 뭐 별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낮은 처분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선 그냥 가야겠다라고 해서 가셨다가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잘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받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결과를 받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학폭위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게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거를 뒤집는 거, 변경하는 거는 학폭위를 제대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몇 배씩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가해자 처분 같은 경우에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 4년 후 삭제가 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초등학교 때 학폭 이력이 있으면 특목고 입시에 지장이 있는 거고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학폭 이력이 있으면 대학 입시에 지장이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가 학폭위에 이제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제대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